오늘은 당선 1주년을 맞아 우리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했습니다.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하여 국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 전략 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법적 주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하며 목표했던 국가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만 20년이 되니 그리고 2024년 내년이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부터 이 특별조치법이 다시 법이 바뀐 또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권력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서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더 씌워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와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구체적 방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 호주, 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국회를 상하, 상원, 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수도로서 외교, 국방, 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국민 의견을 받들어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을 위해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시민단체들도 모두 같이 합류하는 저희 제안에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서 세종시법이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의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관할 구역에 행정부를 설치하는 데 행정특례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특례와 행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첨단 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 산업 등을 육성하여 도시 자족 기능을 보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치권과 국회 측이나 협의하고 있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수도라는 우리 세종시의 비록 자치단체장이지만 저는 당사자의 이름으로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가시화되고 이 시점에서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건설되고 난 뒤에 개헌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동안 지난 시절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성한다는 여러 가지 주장과 보여줘서 내심 굉장히 공감한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고 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온다고 되어 있는 이상은 이룰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촉구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 논의 가지고 제가 협의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걸 한 20년 동안 영원했던 행정수도를 이제 다시 재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됐든 용산이 됐든 국회에 됐든 지도부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을 합니다. 이제 개헌 문제, 특히 세종시에 관한 개헌에 관한 문제 입장표명이 달라. 그럼으로써 국민의 심판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계를 세워보자. 라는 의견으로서 제가 개헌 문제를 앞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소리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세종시를 위해서 나가면 KTX 역사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의료라든가 정원도시 인하를 했다. 정치권이나 중앙부처 협의하고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헌법을 개헌한다는 것은 국가적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89년 이후로 우리가 헌법을 개헌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앉아가지고 될 문제 정도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다른 어떤 국가 권력 구조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그거를 법적주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종시민
우리 40만 세종시민들의 생각이실 거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쭉 해왔던, 또 주장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여야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필요하다면 추진기구도 만들고 또 시민단체도 우리가 협조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시점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년 마침 총선이 있다면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국회가 개헌이 되면 개헌론이 시작해달라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언제 될지 또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한 건데 대통령의 결단이 임기 내에 될지 임기의 다음 기회에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달라 언제까지는 정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제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세종시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되는 시점 즈음에는 세종이 어떤 도시인가의 법적 지위와 헌법성 지위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기관 같은 것도 지금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됐을지에 따라서 정부 기관 여부도 매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개헌이 되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얘기한 입장도 아니고 그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세종시가 뭐 수도로서 확실하게 그 신행정 수도로서 서울로 수도로서 헌법에 개정이 된다면 그거만큼 더 바랄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이 또 그런 논의 때문에 정치적 또는 입법적 그리고 또 사회적 논란 때문에 시간이 한없이 지나간다면 제2의 대안도 있다라는 게 제가 제시한 대로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국가수도로 해서 서울은 국방, 외교, 경제를 담당하고 세종은 내정을 담당하는 그렇게 행정수도로서 이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세종시의 법정주의를 명확히 하는 한 예일 것이다 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전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의사당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직 세종의사당 문제가 지금 규칙이 통과되지를 못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세종시를 우리가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는 이런 태제를 염두에 둬가면서 그 문제도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발언이 뭐 지방에서만 끝날 수도 있고 중앙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진다면 국회 규칙이나 하는 문제도 개헌과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국회의사당은 우리 세종시민과 충청권 전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법대로 이전되기를 바라고 그건 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요일 날이었나요? 강준영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뵀습니다. 국회의사당 문제도 여야 간에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하자는 그런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교부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세종시의 교부세가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세종시 특례법상 3년간에 한해서 교부세 25%를 추가해주는 그런 법안이 올해 연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2030년까지 연장해달라라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원 문제입니다. 지방법원, 행정법원도 우리가 지금 제가 법원 행정처장도 만났고 또 국회 여러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이에요. 예산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세종시에 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현안으로 우리 유대회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앞두고 종합운동장, 종합경기장 건설을 좀 시급한 문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2025년도에 우리 세종시가 이전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대형 이벤트로서 정원도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세종시장으로서가 임기가 끝나면 어떤 시장으로서 기억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어떤 기자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했습니다. 세종시의 정무적인 무슨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종시의 자적 기능을 확충하는데 경제적인 요소를 결코 해결됐거나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또다시 검토할 때가 되면 유연하게 대처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준배 부시장이 그만뒀다 해서 경제부시장을 바꾼다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경제를 또 쓰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제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부시장이 그 경제 업무를 총괄하거나 또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가 됐든 간에 경제에 집중을 해달라, 경제에 열정을 쏟아달라라고 주문을 할 것이고 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한다면 경제에 온갖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로 진보 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는 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려고 했냐고요. 정원도시 박람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다 보면 별도의 조직 내지는 별도의 법인이 필요할 텐데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선 행안부 측에서의 승인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과도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다면 문화와 관광을 어차피 유대회나 또는 종합조직박람회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과 문화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화관광 조례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관광이 기능이 더해지면 조직도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 조직이 더해지면 인사도 더해지는 것으로 해서 일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수장이야 수장대로 그 정관 규정에 따라서 선출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자 추경 기간의 인사는 저는 임기 되기 전에 사람을 어거지로 한 적은 없어요. 임기가 되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적합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는 분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